사명대사는 조선시대의 승려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모집하여 나라를 구했고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 수천을 조선으로 데리고 오는 업적을 남겼는데, 이처럼 사명대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공신으로 이순신, 권율과 함께 후국의 화신으로 칭해진다. 그는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는데,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에 있는 홍제사에는 표충비가 있다. 이 표충비는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742년에 세워졌는데, 비석에는 사명대사의 공적을 기리는 글이 새겨져 있고 전체 높이 3.9m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그런데 이 비석은 땀 흘리는 비로 더 유명한데, 생전에 사명대사가 나라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였던 것처럼 국가에 환란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리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라의 기름을 전후해 비석이 땀을 줄줄 흘리니 사람들은 이에 대해 나라와 민족을 근심하는 사명대사의 영험함이라며 표충비를 신성시했다. 예전 것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비석이 세워진 후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땀을 흘렸다는 첫 기록은 1894년으로 되어 있다. 어느 날 비석이 있는 곳을 지나던 한 안악은 매서운 겨울 날씨인데도 비석 몸체에서 땀이 흐르듯 물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안악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 역시 가만히 두고만 볼 일이 아니다 싶어 관가로 달려가고 했는데, 당시 비석이 흘린 땀이 56리터나 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7일 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표충비는 어김없이 땀을 흘려왔는데, 실제로 표충비가 땀을 흘린 기록은 매우 화려하다. 1910년 경술국지 17일 전 땀을 흘렸고 1919년 3.1운동 때는 19일간 흘린 땀의 양이 무려 100리터가 넘었다고 전해진다. 1945년 광복 14일 전에도 땀을 흘렸으며 1950년 6.25 전쟁 25일 전에는 68리터나 되는 땀을 흘렸다. 이렇듯 나라에 중대사가 있을 때면 미리 땀을 흘려 어려움을 예고해주니 마을 사람들은 비석의 영험함을 받아들여 대소사에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는데, 실제로 6.25 전쟁 무렵 표충비가 땀을 흘린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기 시작하자 주민들은 아무래도 무슨 변이 있을 조짐인 듯하다며 양식과 비상약품 등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1960년 4.19 혁명 당일에 19시간 동안 땀을 흘렸고 1961년 5.16 군사정변 5일 전에도 땀을 흘렸는데 5일간 100리터가 넘는 양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17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땀을 흘린 기록이 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8일에도 5시간 동안 약 1리터의 땀을 흘렸는데, 이때는 현재 많은 것을 바꿔놓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기 시작하던 때이다. 표충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알리려 했던 것일까? 이렇듯 묘하게도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표충비는 미리 예고라도 하듯 땀을 흘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밀양 경찰서에서는 표충비가 땀을 흘리면 표충비 한출 동향을 역대 정권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표충비에서 땀을 흘린 기록을 쭉 살펴보면 국가 중대사라고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되는 날짜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충비와 비슷하게 신비한 힘이 전해지는 해인사의 사명대사비가 있는데, 이 비석은 1910년 경술국지 당시 밤새워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이 비석을 내토막 내버렸고 비석을 부쉈던 일본인들은 모두 사망했다고 한다. 그 후 일본인들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 사명대사와 관련된 것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경술국지와 3.1운동 등 한민족의 운명과 관련이 깊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땀을 흘리는 표충비도 일본인들에게 곱게 보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사명대사비 때문이었을까? 표충비는 부수지 않았는데, 그 대신 표충비의 길을 걷기 위해 풍수지리까지 도입하였다고 한다. 진등산의 전기가 내려와 뭉쳐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표충비 바로 뒤쪽의 땅 밑에 일본은 엄청난 규모의 철근을 꽂아놓고 그 위에다 담배 창고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독한 냄새가 나는 담배는 맥을 끊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은 사명대사 비석 주위로 일본인 관사와 지서를 설치해 비석의 길을 차단하는 한편 비석 앞쪽에 있던 연못을 메워버리기까지 했다. 이 여파로 표충비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한동안 못 견딜 정도로 비석이 몸부림치더니 비석 몸체에 피가 흐르는 형상으로 금이 갔다고 한다. 그 직후 그 일본인들은 의문사를 당했고 표충비는 상처가 아물듯이 말짱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갈라진 틈은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는데 상처가 차차 아물어 지금은 흔적만 남았다고 한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면 통일이 된다는 전설이 있어 곧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표충비 표면에 흐르는 땀의 정체는 무엇일까? 표충비가 땀을 흘리는 날은 습하거나 건조한 날씨를 가리지 않는데 다음은 비석이 땀을 흘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 땀을 발라보았다는 한 할머니의 증언이다. 비석의 땀을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고와지고 잘 안 늙는다고 해서 손으로 찍어 얼굴에 발라보았더니 끈적끈적한 것이 사람의 땀과 비슷하더군요. 맛도 보았는데 짭짤한 것이 꼭 사람이 흘리는 땀과 같았어요. 표충비는 평소에 마른 돌 그대로 맑은 빛을 띠고 있지만 어떤 일을 예언해 줄 때는 2-3일 전부터 비석 색깔이 변하여 먹구름처럼 어둡고 침침해서 물기가 생기며 꼭 사람들이 흘리는 땀과 같이 흐른다고 한다. 먼저 아비마인 비두로부터 한 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서 주르륵 흘러내린 뒤 점차 온몸에서 땀이 배어나온다. 하지만 비석에 깊게 새겨진 글자의 획 안으로는 땀이 흐르지 않는데 비석 위를 덮는 비계석과 기초 부분인 기단석에도 땀은 맺히지 않는다. 이런 표충비의 신비한 현상에 대해 학계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는데 표충비의 땀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중금속과 함께 인체의 땀과 비슷한 염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표충비의 땀에서 짭짤한 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염소 성분 때문이었고 표충비 석재 자체에서도 염소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표충비는 철분이 다량 함유된 염기성 화성아민 회로감으로 쉽게 차가워지는 성질이 있어 다습한 공기가 불어올 경우 다른 재질보다 이슬이 잘 맺히는 특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러므로 기류에 따른 온도가 5도 이상 차이가 날 때 머금었던 습기를 분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표충비가 땀을 흘리는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왜 유독 표충비에서만 결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국가적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땀을 흘리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처럼 비석이 땀을 흘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규명돼 있지 않고 많은 이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명대사의 기운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라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미리 예고라도 하듯 땀 흘리는 신비의 비석, 표충비. 이는 그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자연현상일 뿐일까? 아니면 사명대사의 우국충정이 지금까지도 남아 땀을 흘리는 것일까?